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법정에 선한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30년을 함께 한 부부가 이혼 법정에서 마주한 순간입니다. 그들을 이 자리로 이끈 것은 거창한 사건이나 충격적인 배신이 아닙니다. 단지 매일매일 쌓여온 말들, 혹은 하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1만 개의 말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건네는 인사부터 잠들기 전 중얼거리는 혼잣말까지. 그 수많은 말들 중 어떤 것은 미소를 만들고 어떤 것은 상처를 남깁니다. 한순간의 말실수로 평생의 후회를 안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말은 영혼의 창이라고 했던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점점 말의 무게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문자와 이모티콘으로 가득한 디지털 시대에서 진정한 소통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글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말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의 독설로 무너진 가정이 있는가 하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의 가치를 알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말들이 독이 되어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꿀이 되어 누군가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까? 형님, 제가 이번에 좋은 거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1,000만 원만 투자하시면 3개월 안에 2배는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거 괜찮네. 어떤 건데? 아, 그게 말이죠. 작년 여름 경기도의 한 노인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후배라고 믿었던 사람의 말 한마디에 속아 이명호 할아버지는 퇴직금 2,000만 원을 모두 잃으셨습니다. 투자 사기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후배라는 사람이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입니다. 정말 바보같이 믿었던 사람 말 한마디에 이명호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날의 대화를 후회하고 계십니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노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노인정의 다른 어르신들은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가깝게 지내던 사이라도 말을 함부로 하고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대개 특별한 패턴을 보입니다. 자주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 씨네 아들 이번에 또 재수한다면서요? 그 집은 애들 교육은 다 실패했나 봐요. 큰애도 대학 간 지 1년 만에 자퇴했잖아요. 어머,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어떡해요? 뭐 어때요? 다들 아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말투와 태도가 전염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부정적인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말 한마디가 인생을 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김미영 선생님은 등교 시간에 평소와 달리 힘없이 들어오는 학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아, 네. 무슨 일 있니?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 좀 할까? 그날 쉬는 시간, 민수는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김 교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그날은
비극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5년이 지난 지금 민수는 대학생이 되어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에는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힘을 잊은 채 함부로 말을 내뱉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부산의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보, 제가 오늘 일찍 퇴근해서 특별히 요리를 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게 뭐야? 짜기만 하고. 당신은 요리는 하지 말아요. 밖에서 사오는 게 나아. 열심히 준비한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말 한마디가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을 텐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져갔습니다. 말 한마디만 더 조심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듭니다. 직장에서도 말 한마디로 시작된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되는 거야. 과장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선, 그게 최선이야. 너 같은 신입은 처음입니다. 진짜. 대구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신입사원 이준호 씨는 결국 3개월 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업무 미숙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상사가 던진 말들이 그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제가 실수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격을 무시하는 말까지 들어가며 이래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상사 밑에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호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과는 과감히 결별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정신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런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말의 힘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30년째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황말순 할머니는 웃음 처방사로 통합니다. 아이고, 우리 단골님 오셨습니다. 어제는 안 오셔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 고등어 좀 보세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라 싱싱해서 탱탱합니다. 한 마리 서비스로 더 드릴 테니 가져가세요. 황 할머니의 가게는 항상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값을 깎아주는 것도 아닌데 손님들은 멀리서도 일부러 이 가게를 찾아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님한테 건네는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으면 그게 다 통하는 겁니다. 경청의 힘도 매우 중요합니다.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정수연 씨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은 얘기를 10번, 20번 반복하셔도 저는 처음 듣는 것처럼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게 제 일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에는 정말 배울 게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 간호사가 담당하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보호자들 사이에서도 말벗 천사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새로 온 간호사 한 명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그 얘기는 아까도 하셨잖아요. 자꾸 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면 어떡해요? 아, 그랬나. 미안하다. 그 후로 할머니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이처럼 순식간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으십니다.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치료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진정한 소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메시지로만 대화하다 보니 목소리와 표정에 담긴 진심은 사라지고 차가운 이모티콘만 남았습니다. 과장님, 내일 휴가를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노노. 아, 그럼 다음 주에는 응응. 이런 답답한 대화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천의 한 회사원 박지영 씨는 이런 대화 방식이 회사 문화를 망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기 바쁩니다. 카톡으로 지시했잖아요 라며 말싸움만 하죠. 차라리 잠깐 만나서 이야기했더라면 오해도 없었을 텐데.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읽씹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것 역시 말을 함부로 대하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상담교사 임성우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처럼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전의 한 심리상담사 김현정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그들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들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필요한 대화 외에는 최소한으로 하세요. 셋째, 그들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에 동조하지 마세요. 넷째, 여러분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세요. 말은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는 다리입니다. 하지만 그 다리가 부실하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박정웅 씨의 경험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주민분이 찾아와서 여기 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다른 아파트랑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더 저렴한 편인데요?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제 말투가 너무 거만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이처럼 같은 내용이라도 말투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전주의 한 국악원에서 20년째 가야금을 가르치는 송미란 선생님은 마음을 움직이는 말하기의 전문가로 통합니다. 처음 악기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못할 거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천천히 함께 해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지시는 게 보입니다. 반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은 생각보다 깊고 오래 갑니다.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 너 진짜 답답하다. 이것도 모르냐? 그게 너같이 머리 나쁜 애는 처음 봤어. 애들아, 얘 좀 봐. 친구들 앞에서 이런 모욕적인 말을 계속 들어온 한 학생이 결국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말의 폭력이 한 학생의 학창 시절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말이 농담이나 장난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청소년 상담소장 김윤정 씨의 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참고 견디다가는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남의 한 기업 연수원에서 소통 교육을 담당하는 박상민 강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3초를 기다립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그래도라는 말을 줄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네요 라는 말에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지라고 하면 상대방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셋째, 내 감정을 먼저 다스립니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넷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중간에 말을 자르는 것은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대화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부산의 한 가정주부 이미경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며느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저에게 엄마, 내가 며느리라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더니 며느리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지를 결정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국 고립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직설적인 화법이 시원시원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들을 피하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말을 함부로 하는 순간 그 가치는 반감됩니다. 반대로 말을 소중히 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의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넘어 진심을 담아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독이 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늘 무심코 던진 말들로 인해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뿌린 말이라는 씨앗은 어김없이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과실이 되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독초가 되어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 외로운 섬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직설적인 화법이 시원시원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들을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을 소중히 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의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넘어 진심을 담아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말은 단순히 씨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일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는 오늘 당신이 선택한 말에 달려 있습니다. 침묵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침묵은 관계의 무덤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말과 침묵의 균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심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누는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거울은 지금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까? 내일 당신의 첫 마디는 무엇이 될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이 서로의 영혼을 비추는 맑은 창이 되기를. 그래서 그 창을 통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